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의 흐름이 요즘 들어서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떨어질 때는 두 자릿수로 훅 떨어지더니 오를 때 찔끔 한 자릿수로 오르고 이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지치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꽤나 힘듭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으니까요. 좀 더 버티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11월 첫 거래일이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세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죠. 네, 초반 매수 강도는 크지 않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강도가 커졌습니다. 어제 하락을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의 하락폭을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장을 견조하게 받쳐준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38포인트 상승한 2038.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지수를 견조하게 받쳐준 하루였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했지만 다행히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상승 출발한 하루였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IT 부품 업종이 우리 지수를 견조하게 받쳐준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9포인트 상승한 534.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4원 30전 상승하면서 1,065원으로 개장했으나 이후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수출업체의 월말 내고 물량이 넘어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14% 하락한 1,060원 70전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수달 김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또 김선윤 멘토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목표 달성된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를 보겠습니다. 네, 맨날 보지만 봐도 항상 기분 좋죠. SM 금호타이어, SK하이닉스, 동성화인텍 등등 거의 두 자릿수에서부터 3% 이상까지 목표가를 훌륭하게 잘 달성을 해냈고요. 또 추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스코넷과 윈스테크넷이 7.8%, 윈스테크넷도 어제 볼 때는 7.8%인데 이게 눈 깜짝할 새 또 0.6%를 또 늘려가지고 이제 8.4%까지 수익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희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가지고 있죠. 지금 오늘도 4% 이상 급등을 해줬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주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는 거 아쉽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시장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장에서도 살펴보자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들을 무조건 바라보기만도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물량들.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어제 같은 경우 매도세가 나와줬잖아요. 조금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다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궁금사항에 대해서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종목 상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송 시작 전에 전화로 상담 요청을 주신 분이 계세요. 1010님께서요. 상담 요청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전화로 주셔가지고요. 제가 두 종목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고 넘어갈게요. 성우하이텍하고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먼저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성우하이텍 살펴볼게요. 성우하이텍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잘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오늘 장에서 약간 조금 밀리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최근에 너무 많이 잘 갔단 말이에요.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성우하이텍 매수가가요. 17,850원이시네요. 보니까 예전에 매수하셨어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날이신가요? 이게 아니시라면 설마 이때신가요? 이때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상관없고요. 일단 마이너스이신데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최근에 관련 업종이 굉장히 수급과 더불어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단 말이에요. 저점 바닥 자체가 그래도 서서히 높아가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줍니다. 지금의 시점 자체도요. 고점 자체를 6월부터 연결해 봤을 때는 딱 맞아떨어지는 고점까지 딱 온 모양새가 나타나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지금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차트상으로는 열려 보입니다. 그쵸? 차트상이 딱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닥 연결해도요.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 차트상으로 볼 때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급을 잠깐 더 살펴볼게요. 수급이 최근 들어 수급 꾸준하게 오늘 장까지 뜬 걸 살펴보자면요. 자,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10월 28일부터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으로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홀딩 하시는데 만약에 2% 이상 빠지는 흐름 나타나주면요. 분명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뭐 조금 비싸게 사셨지만서도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또 들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6,500원이시고요. 이게 비중이 조금 크세요. 6,500원이시면요. 라인 한번 그어볼까요? 요 라인이네요. 지금 뭐 거의 언제 사신 건가요? 요때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때 조금 빠질 때 이때 오를 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쭉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이 종목들이요.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좀 오른 듯 싶었는데 기업 한평 분할하고 나서 오른 싶었는데 빠지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사실 이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감 크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4분기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실적 4분기랑 1분기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 점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충분하게 다졌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지금 다시 그래도 서서히 언제부터 8월부터 꼬리를 털었잖아요. 요 포인트들 홀딩 하십시오. 6,500원 기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4분기 실적까지 해서 올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년 언제요? 2월이나 정도는 돼야 2월이나 3월 정도는 돼야지 아마 그 정도 선까지 반등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또 한 종목 왔습니다. 요거까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이 왔네요. 빨리 봐드릴게요. 코디에스입니다. 5806님 코디에스 감사드립니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얼마에 6,050원에 사셨습니다.
자, 6,050원이고요. 코디에스 전기차 관련주 충전기 만드는, 충전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자, 코디에스가요, 지금 최근에 다시 쭉 전기차 관련해서 가다가 또 한번 쉬었다가 테슬라 효과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코디에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면요. 삼성 SDI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오늘 장에서 2.5% 급등을 했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삼성 SDI 다시 랠리 보이면서 21선 위로 타고 올라가는 19만원 상태 보이잖아요. 코디에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갈 겁니다.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코디에스는요, 한 번 더 가서요, 한 6,3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 생각하시고서 대응을 부탁드리고, 오늘 장중에 약간 갔다가 오긴 했네요. 한 6,500원까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요것만 봐드릴게요. 0644님, 네, PNE 솔루션입니다. 매수가가 9,100원이시네요. 비중은 20%십니다. 이게 시총이, 네, 작은 종목이에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PNE 솔루션, 뭐 수급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요. 지금 연기금 최근 물량 안 좋은데 조금 땡겨볼게요.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포인트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 있잖아요. 가격대 라인을 긋고서 처음 보자면은 7월 거의 초쯤부터 해서 끌어올린 그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요, 기관들이 68만 주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 누가 들고 있냐면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에서 들고 있네요. 아직은 괜찮은데요. 포인트는요, 금융투자 쪽과 투신권의 매도세가 나온다면 빠지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들고 가 보십시오. 대신에 그 친구들이 정리하고자 하는 가격대, 아마 이 라인,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빠져버려서 8,500원 깨지면요, 그 친구들도 정리체할 겁니다. 그래서 8,500원 라인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시거나 아니시면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대박이라서요,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달, 김해 오늘 코멘트 말씀하려고 했지만서도 오늘 장 100점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네, 파트론, 효성, 원익 IPS, SK 하이닉스, 중국 원양자원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론입니다. 바로 수급 볼게요. 오늘 파트론 5.25% 급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IT 종목들 주목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 먼저 기관들이 빠르게 잠식해가는 모습. 기관들이 며칠째입니까? 5일째 연속 순매수.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 보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24만 주씩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오랜만에 외국인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큽니다. 정말 관심 있게 보십시오. 파트론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효성입니다. 자, 효성 비리엄이 횡령 문제로 인해서 주가 갔는데요. 다시 더블자 패턴 그려주면서 상승시켜주는 흐름. 수급 볼까요? 자, 수급. 오늘 수급 약간 꼬이네요. 그런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연기금의 수급이었는데요. 연기금 오늘 68,000주 매수 들어오네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요, 기간이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 역시나 수급 퍼펙트합니다. 외인들이 오늘요, 31만 6천 주, 3일 연속 강한 매수, 기간 오늘 8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투신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줬고요. 6년 정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최근 들어서 매수, 역시나 외인들도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모습,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수급이 좋았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면서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국민주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수급 어떠셨습니까? 외인들 14만 7천 주 매수, 기간 75만 주 매수. 기관들이요, 이렇게 50만 주 이상 매수한 적이요, 보이십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어요. 외인들은 꾸준했던 거고요. 그게 바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서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두 개 합친 물량 굉장히 아름답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서 대형주 보실 분들은 SK하이닉스 역시나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중국 원양자연입니다. 차트상의 흐름 역시나 이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21선 터치하자마자 반등 주네요. 참 이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요. 네, 외인들이 14만 주, 13만 9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의 매도 오늘 좀 나오긴 했네요. 약간의 기관들의 쉬어가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 물량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잡아줬다. 보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차트까지 조금 이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오늘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그래도 꾸준하게 연기금이 갑자기 확 늘어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효성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 수급 꼬임이 풀리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줄 가망성이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에 연기금의 이 매수 패턴, 팔았던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 자체를요, 서서히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국내 최대 무슨 업체? 종합화학 섬유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추징금 통보 받아가지고 이게 좀 하락을 했지만서도 다시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개화하고 있는 100조 원대 탄소 섬유 분야 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효성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수급 역시 좋다. 차트상으로도 W자 패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네, 시초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77,000원에서 8만원 잡고요. 손절가는 7만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효성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수익 실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께 종목이라든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지금 번호 떠 있죠? 013-3366-011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상도 멘토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준비를 하실 테니까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양 팀의 지난 수익률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 팀 간의 승부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내일장 팀이 9.9% 수익을 거두면서 10월 4주차에 7.3% 수익을 거두고 있는 오늘장 팀을 누르고 있습니다. SM이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6.9%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이 10.9%로 전체적인 10월 4주차에 있어서는 탑 종목이네요. 네, 4주차는 이제 종결이 돼서 내일장 팀이 9.9%의 수익으로 위너가 됐습니다. 오늘장 팀에게 1패를 안겨줬네요. 네, 다음은 10월 5주차입니다.
자, 이제 오늘장 팀이 또 다시 또 1승을 추가하면서 또 이게 앞서 나가야겠죠. 자, 지금 LTC가 3.8%, 그 밖에 두 종목이 1.5, 1.4%로 전체 수익률 6.7%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장 팀에서도 종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진 전문가의 2%, 박재우 전문가의 2.5% 수익 등등 전체 수익률을 3.6%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간의 대결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5주차 금요일 순서인데요. 자, 오늘장 팀에서는 YG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내일장 팀에서는 정동훈 전문가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서 준비하신 종목 무엇인지 볼까요? 네, 먼저 김소희 전문가는 NC소프트를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NC소프트 보는데요. 또 마침 오랜만에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좀 이게 축적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 정동 전문가는 현대미포조선을 들고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선업종 가운데 제일 눈길이 가는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꽤나 오래전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먼저 김소희 전문가께서 NC소프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지난 그 10월 29일에 중국 내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그 계정 보류 테스트를 시작으로 그 테스트 시작 전부터 중국 최대 게임 전문 사이트인 17173.com의 그 기대작 1순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NC소프트의 경우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서 지난 8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해 현지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100가지 이상의 현지화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15,000여 건의 중국어 음성 더빙 등 현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서비스 완성도를 더욱 높인 상태입니다.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검색 지수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그 크로스파이어를 상회하면서 유저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중국 내 최고의 온라인 퍼블리싱 회사인 텐센트를 통해서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텐센트의 경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그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QQ를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과 앞서 퍼블리싱했던 PC방 사용 기준 그 게임 5가지의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크로스파이어라든지 던전 앤 파이터의 검증된 퍼블리싱 능력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국내의 경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성인용 게임이었었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에는 10대부터 연령 제한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국내보다는 당연히 그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 서비스했던 검증된 콘텐츠를 통해서 서비스 직후 콘텐츠 부족으로 이용자 이탈수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적과 매출액 측면에서 NC소프트를 바라본다면 그 3분기 실적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그 예상을 하는 바인데요. 이런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블레이드 그 3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특히 3분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리니지 그 원의 그 부분 유료 매출액이 그 4분기에 2월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블레이드 앤 소울의 그 로열티와 현재 그 콘텐츠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길드워 그리고 2014년 상반기 그 북미와 유럽에서 선보일 그 신작 와일드스타까지 앞으로 계속되는 모멘텀에 비추어 봐도 주가의 상승 매력도는 굉장히 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는 매수 가격은요. 그 21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4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8천 원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까지 한 번에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1만 원 이하에서 사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8천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분에 걸친 기업 설명 시간에 가격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쫙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정동훈 전문가의 현대미포조선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뭐 국내 빅3 조선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를 매수하려면 조선 업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이유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차적으로 2009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사들의 치킨 게임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뭐 80%, 국내에서는 뭐 60%가 조선사가 도산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치킨 게임 안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건 역시나 국내 빅3 조선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급하게 발주한 선박 같은 경우가 현재는 중고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조선 발주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신조선 발주와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호재성 기사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박 금융이 완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미포조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좋아지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 초과 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현대 미포조선에서 올해 연초에 수주 목표량을 32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미 한 중반기 정도에 40억 달러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마저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50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 수주 모멘텀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신조선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 미포조선의 주력선은 PC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50K급 PC선 같은 경우는 연초에 3,100만 달러 추진해 있었는데 현재는 3,800만 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4,0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주 모멘텀과 신조선가의 상승, 두 가지를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선박 금융의 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금융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박, 그러니까 해운사 등이 선박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09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선박 금융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선박 금융 전 세계 점유율로 따져보면 유럽이 2009년에 85%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60%까지 점유율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기가 호전되면서 이런 선박 파이낸싱이 다시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수주 모멘텀은 선박 금융에 의해서 더 풍부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이게 저희 오늘장 내일장은 이 쉬운 방송, 주식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도 그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이란 말씀이 나왔는데 치킨 게임, 이게 뭘까요? 치킨을 많이 먹는 게임은 아닐 것 같고. 예, 네. 치킨 게임. 웬만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용어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게 아닌가 봅니다. 네. 만약에 어떤 전기전자에 대한 1, 2년 전에 스마트폰 부품주,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는 중소형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데,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지면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하도 아니면 반덤핑으로 넘기던가 하는 이런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업황,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악화가 돼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고받고 싸운다,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이러한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나서 만약에 살아남은 업체는 그에 따른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킨 게임. 이게 치킨 게임이 여기서 이게 우리도 우리말에서도 이게 닭머리 같다, 닭대가리 같다 이런 말 할 때는 좀 머리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듯이 치킨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좀 겁쟁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 영화 보면요, 그 차 두 대로 서로 마주보고 막 달려오다가 어느 한쪽이 핸들 안 꺾으면은 둘이 부딪혀서 이게 큰 사고 나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먼저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둘 다 이게 파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든 조선이든 그냥 무작정 그냥 시장에다 밀어붙이는 거죠. 어느 한쪽 죽어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 승자가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가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만 7천 원까지 좀 급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3분기 어닝 시즌에 따라서 사실상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세에 들어갔었는데,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주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또 한 번의 주가 상승 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1차적으로 편입가는 15만 9,6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만 7천 원인데 너무 낮게 잡은 것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대형주보다 이제 중소형주를 바라보자 그리고 실적이 좋은 놈으로 바라보자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은 또 한 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59,600원 부근에서 편입 시도를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선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부근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저가에 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전문가께서 너무 이게 양반 스타일이셔가지고 굉장히 점잖습니다. 이 서로에 대해서 점잖게 하시는데 또 이러면은 이 옆에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종목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소희 전문가님의 질문 듣겠습니다. 그 현대비포조선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싶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미포조선은 반도체 장비주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 수주에 의해서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증권사 레포트만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PER 부분으로 해서 PER로 접근해서 주가 상단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게 2년 후에 실적으로 사실상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먼저 선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아무래도 PBR로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현재 PBR 100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황 자체가 이렇게 호전된다고 하면 PBR 1.5배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조선업종의 그 주가, 목표 주가 등등이 잡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적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동훈 전문가님의 질문 들을까요? NC소프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NC소프트가 16만 원까지 한 8월, 9월쯤에 16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모멘텀을 타고 지금 21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블레이드 앤 소울 가능성을 너무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좀 시장성으로 먼저 본다면 국내 온라인 그 게임 시장처럼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도 이제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게임이라는 게 첨단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면서도 그 서비스와 유통까지 신경 써야 하는 복합 산업이라서 그런 만큼 그 변형과 차별화를 통해 이제 무궁무진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기대만큼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이제 백청산맥 업데이트 이후에 그 검증된 엔드 컨텐츠를 통해 이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더 괜찮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유저들한테 이제 무협이라는 친숙한 배경을 소재로 다가가기 때문에 다른 MMORPG에 비해서는 더 흥미도 있고 그다음에 더 강점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한 호감이나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느니만큼 질문 자체가 아주 그냥 순조로운 그런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주가도 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실적 자체가 먼저 선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다 반영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아무리 아까 말씀하셨던 수주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현재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 빅3 조선사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더 이제 방대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 업황이 5년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만큼 정말 와신 상담으로 지금 단기로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타액 실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만약에 조선업황,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기회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수주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만 본다면 지금 어젠가 그제 또 5천억 원짜리 수주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조선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그에 따른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5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종에 반짝하고 비친 햇빛입니다. 좀 밝고 좀 오랫동안 가주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정동훈 전문가님. 사실상 요즘의 게임 장르의 대세는 이제 MMORPG에서 AOS라는 장르로 좀 이전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인기를 끌고 있는 뭐 PC방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도 AOS 장르인 뭐 리그 오브 레전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변한 상황에서 과연 MMORPG가 어느 정도 다시 시장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게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야가 뭐 대세라서 꼭 이분법적으로 그게 뭐 게임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잘 살려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자체 순환적인 콘텐츠랑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MMO 환경을 얼마나 잘 이식해내는가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 그리고 NC소프트가 꾸준히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NC소프트도 이런 점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게임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MMORPG가 다시 또 유행처럼 또 다시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 업계 트렌드 자체가 MMORPG 쪽으로 다시금 또 대세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훈, 김소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NC소프트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상이한 업종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다 높은 수익률 내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입니다. 이상로 멘토님, 정말 수익률 그 숫자로 거침없이 진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4주차 이제 종결을 했죠. 총 수익률이 16.9%, 그냥 편의상 17%라고 하겠습니다. 자, 벽산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등등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에 힘입었고요. SK 에스코넥도 7.7%나 올라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은 좀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했는데 이것만 사줬어도 한 20% 넘어서는 건데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10월 4주차 결국 총수익률 17%로 목표를 훌륭히 달성을 해냈습니다. 자, 3전 2승 1패인데요. 3승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3전 2승 1패를 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10월 5주차 5% 진격 포트인데요. 자, 현재 마이너스 0.4%입니다. 하지만 동성화인텍이 목표가 달성해서 3.7%고요. 현진 소재가 마이너스 8.3%로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만 이 종목 좀 더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수익권으로 다시금 돌려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5주차 5% 진격 포트 다시금 수익률 좀 좋아져가지고 조금 전에 3승이라고 나간 만큼 그냥 3승 돼버리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침없이 진격을 하고 있는 이상로 매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중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법칙을 깨지 말자는 건데 제가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현진 소재에 대한 부분,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면 바로 손절에 대해서 짧게 항상 리딩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종목군이 한 주가 더 남았죠. 한 주가 더 남은 동안 제가 좀 더 어차피 중요한 가격대에 사재는 만큼 좀 더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더 기다려 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충분히 훌륭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그 시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모베이스가 상한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DI도 좋은 모습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대동이 또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대동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마트 키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할 때 거기에 엔진에 대한 스타트를 거는 그 키를 말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바로 창문을, 윈도우 키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키를 만드는 업체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나와 있다는 거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2번이나 우리 종목군에 출연한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제가 저평가 가치주다. 아마 이 종목이 뜨게 된다면 분명히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로 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한번 보시면 대동 강세, 성장성 대비 저평가라는 뉴스가 또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대동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뛰어난데 저평가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동을 들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동의 임직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대동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는 만큼 대동 같은 경우에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동 점수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차트 점수도 상당히 높게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 점수 90점,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다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물량 자체 확보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치 점수 9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업종의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백산 한번 같이 볼게요. 백산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이죠. 그래, 종목군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군들을 다 체크를 조금씩 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눌림목 패턴 말 그대로 좀 더 빠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기조를 좀 더 유지하는 게 가장 수익률을 내기 쉬운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 하단으로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하단에 왔을 때 하단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이 물량 자체가 위에서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매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잔존해 있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때는 빨간 거마다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은 좀 더 움켜쥐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다고 보겠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상단의 매물 자체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6,500원짜리를 쉽게 뚫을 수 없을지 아니면 뚫을 수 있을지를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적인 매수를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6,500원짜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상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이도 저도 아닙니다.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 IT의 모습이 상당히 좋죠.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오로라 종목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시즌2를 바로 KBS를 통해서 방영한다는 소식이었죠. 유후와 친구들을 상당히 생소하실 건데요. 아기 키우는 집은 한 번씩 다 봤겠죠. 다만 뽀로로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약한 친구들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후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중화권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즌2가 방영된다는 소식에 지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악성 매물이라는 거죠. 오로라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한 번씩 다 손댄 적이 있는 그런 국민적인 종목군이죠. 그만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악성 매물이 좀 더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로 친다면 악성 매물이 상당 부분 저항 구간으로 분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도 가치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주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4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같은 경우에도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 있는지. 네페스도 오늘 6% 정도 올랐는데 네페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고 곧장 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엄청 많이 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여기에서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곧장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 자체는 뛰어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상단에 있는 이 11,200원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매수권에 가담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페스 물론 좋은 종목군이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정해진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대를 좀 더 높게 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를 따진다면 중기적인 패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80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가치는 아직까지 기업의 성장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단계죠.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개 들어왔는데요.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4357님이 제넥신 더 오를까요? 팔아도 될까요? 라고 매수 단가도 안 보내주시고 그리고 비중도 안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수익 난자의 여유이신가요? 그만큼 상당히 지금은 좋은 모습인데
제넥신 한번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 이슈를 상당히 잘 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2달 정도만 좀 더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리 같은 경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있던 매물 자체가 음봉이었습니다. 음봉에 대한 거래량은 제가 어떻다고 했죠? 바로 악성 매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 이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에서 이번 달에 좀 쉬면서 다음 달쯤에나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대신 지금도 단기 고점까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런 종목군 솔직히 좀 발견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격 포트에 들어갈 종목 어떤 종목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종목은 바로 이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 이슈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장중에는 10%대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지금 선박에 대한 부분, 조선에 대한 수요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소식이 듣기고 있고요. 다만 오늘 크게 빠졌던 이유가 후판 사업에 대한 분할 검토 소식에 하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국제강은 후판 사업이 어느 정도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무구조가 이 사업을 덜어내게 된다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국제강 실적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사로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한 번 더 조선주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를 좀 더 믿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우상향 패턴을 가르치고 있고 분명히 하단에 있던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 한 번쯤 들어가는 건 우리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차트로 한번 보시면 저는 무조건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점수는 아직까지는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2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는 한 60점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본다면 지금 가격대 매수가를 시초가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기대감과 차트로만 의존해서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매수가는 시초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5,0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저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는데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13,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손절가를 지나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요. 다만 이 손절가를 버티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15,0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큰 수익 나셨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도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열심히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상로의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와 함께한 코너를 끝으로 오늘 2부 순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마음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